동해안에서 가장 큰 시장이 바로 이곳 포항에 있다죠. 네, 없는 것 빼고 다 잇따른 죽도시장입니다. 활기 넘치는 삶의 현장이자 맛의 천국이죠. 재료가 신선할수록 조리는 간단한데요. 찜통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곳 죽도시장에 거대 문어보다 더 보기 어려운 대물이 있답니다. 바로 이 녀석입니다. 어머 이거 엄청 딱딱해. 벽돌로 이제 어머 이거 뭐야? 처음 봐요. 와. 처음 봤어요. 대박 이거. 사진? 오 대박. 무게는 300kg. 물고기인데 꼬리는 없고 대가리만 도드라진 생김새가 참 재밌죠. 이 작은 거예요? 많이 큰 거는 숭늉차만 해요. 어느만 하다고요? 숭늉차. 진짜. 3m가 넘어요. 상어 아니면 고래다고 여기에서 내기 해가지고 둘이 다 틀렸어. 이혼하는 사람도 있어. 한 달에 한 번만 구경해도 많이 보는 거라죠. 어디서 잡아오신 거예요? 그거네. 불안지 한 2시간 됐어. 2시간? 개복지가 귀한 고기가 아니고 옛날에는 요 죽도시장 이게 완전히 뻘밭이었거든요. 뻘밭인데 사람들이 개복지 잡으면 돈도 안 되고 재수 없다고 갖다 버렸어. 한때는 천덕꾸러기 신세였지만 지금은 몸값이 금값이라고 하니 뭐든지 오래 두고 볼 일입니다. 아버님 이거 해체 작업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40년. 먼저 지느러미를 잘라내고 몸통을 분리하는데요. 이때 독이 있는 이빨은 건드리지 않아야 한답니다. 그걸 한번 먹어보면 계속 찾아요. 보걱과의 개복치는 그 생김새만큼이나 맛도 처음 느껴보는 것이라죠. 아니, 맛볼 사람 맛보세요. 아이고 누가 이거. 부드럽고요. 비린내도 안 나고 참 좋아요. 어때요? 맛있어. 개복지 머리 찌면은 목수로 맛있지. 요런 거. 요런 거. 머리 부위 맛있는 살은 얼마 안 돼. 양이 적어. 한 마리에 요거밖에 안 나와. 대가리 뼈에 붙은 살은 더 쫄깃한 맛이 있다는데요. 어두일밀은 개복치도 예외가 아니랍니다. 담백하게 그냥 이렇게 쪄서 초고추장 찍어 놓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이렇게 야들야들한 살이 찜통에 들어가는 순간 쫀득쫀득하게 변신하는데요. 그러고 보면 찜이라는 게 참 마법 같기도 합니다. 찌고 나니까 양이 얼마 안 되네요. 어머니. 그럼요. 그래서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찌면은 살이 그냥 다 저거 돼요. 다 물렁뼈 같은데 이게 굉장히 맛있어요. 300kg의 개복치에서 나온 대가리찜은 고작 한 접시. 뽀얀 쫄깃함만 남았습니다. 개복치 살은 무색, 무취, 무미가 특징인데요. 식감은 묵과 비슷하답니다. 옛날에는 이거를 쪄서 먹었대요. 쪄가지고 집 넣고 쪄가지고 그걸 이렇게 뭐 냉장고가 없으니까 이렇게 널어갖고 식혀가 먹었는데 요즘은 삶는데 청포묵이라고 해도 믿을 것만 같죠. 지방이 거의 없는 콜라겐 덩어리 개복치 살은 탱글탱글한 식감마저 묵을 빼닮았습니다.
상어인데 이제 5마리에서 잘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관하면 돼. 이렇게. 냉동 보관하신 거예요? 냉동 보관해야지 선도가 유지되지. 이렇게. 이거 많이 해놔야 돼요. 이거는 이쪽 사람들 제사에는 다 쓰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거는 찾는 거예요. 경상도 지역에서 최고의 찜으로 여긴 것은 바로 상어찜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해역에도 30종이 넘는 상어가 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중에는 길이가 2m가 넘는 대형 청상아리도 있답니다. 상어잡이는 금지돼 있지만 고등어나 오징어처럼 물이 지어다니는 물고기의 뒤를 쫓던 상어가 종종 그물에 걸린답니다. 그렇게 잡힌 상어가 우리 식탁에 오르는 거죠. 예전에도 상어는 덩치값을 하는 진귀한 존재였지만 지금보다 훨씬 우리와 가까웠습니다. 조선시대 문헌을 보면 경상도의 특산물로 임금님께 진상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그뿐만 아니라 상어 고기가 없으면 잔치나 제사를 지내지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도 상어 고기의 맛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죠. 뽑으면은 이게 살도 퍽퍽하고 속에 달아있는데 찌면은 고루고루 이가 있고 간도 잘 배이고 이러니까 찌는 게 맛이지. 지방이 적은 상어 고기는 거의 살코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토막을 내서 간을 한 상어 고기를 예로부터 돈백이라 불렀습니다. 워낙 대물이다 보니 통째로 살 수는 없었겠죠. 네모나게 돈박돈박 잘라서 팔다 보니 경상도 사투리로 돈백이란 이름이 붙었답니다. 한 20분 푹 쪄야 돼요, 이거는. 귀한 음식이라 아주 조금씩 뜯어 먹었다죠. 야야 이거 좀 먹어봐라. 배기 쌓는 건 니 한번 먹어봐라. 아이고. 봐라 얼마나 맛있는 거. 맛있게 좋았네. 죽도 시장에서만 40년이니 구석구석 다 이웃들입니다. 맛있는데요. 이게 훨씬 담백하고 맛있어요. 저희가 굽지만 쪄놓으니까 쪄는 얘한테. 담백하고. 야야. 전집에서도 돈베기는 365일 한 자리 꼭 차지한답니다. 살이 두툼하다 보니 굽는 데만 20분, 노릇노릇 고소함까지 입혔습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돈베기를 애지중지했다는데요. 소금 단지에 묻으면 상어 고기가 단단한 나무처럼 변해 몇 달도 거뜬했답니다. 찌기 전에는 쌀뜨물에 담가 소금기를 뺐죠. 옛날에는 이 정도면은 한 열 몇 식구 몇 끼를 먹어야 돼. 짜니까 조금씩.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이 돈베기를 촉촉하게 되살려줬죠. 모든 게 찜을 하면은 그 맛도 그대로 느낄 수 있고 담백하고. 그래서 사람이 찜 같은 거는 좀 권장할 만해요. 짭조름해서 더 풍성한 맛. 붉게 태어나 하얀 찜으로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돈베기 찜이 진귀한 음식이라면 예나 지금이나 가장 사랑받는 찜은 여기 이곳 동해안이 품고 있습니다. 금방 또 돌아올 텐데 겨울이 제 성질만큼 한가득 두고 가네요.
바람 잘 날 없다는 동해 묵호항은 예로부터 꾸덕꾸덕 말린 생선으로 이름난 곳입니다. 고기 잘 바르겠다. 겨울철에 그 기온이 낮을 때 말려놓으면은 아주 건조 상태도 좋고 맛도 쫄깃쫄깃하면서 맛있어지지. 말린 생선이어야 찜을 해도 살이 부서지지 않는답니다. 3대째 덕장만 60년. 건어찜은 매일의 밥 반찬이었죠. 동해안 쪽은 많이 건조하다 보니까 많이 마르면은 쪄서 먹으면 담백하고 훨씬 더 쫄깃하고 맛있거든요.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그 생선찜이 굉장히 그리웠어요. 뭐 가오리나 뭐 이면수, 저희 아버지께서 말리신 생선으로 이제 코다리찜도 많이 해주셨고요. 네. 추울수록 맛있어진다는 말린 생선들. 겨울엔 이만한 식재료가 없답니다. 참 오늘 열기 좋네. 열기부터 가오리, 이면수, 코다리에 이르기까지 하루에 400마리 정도 작업한답니다. 생선과 멀어지려 객지도 나가봤지만 돌아온 이곳만큼 마음 편한 곳이 없었답니다. 나는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생선을 만졌고 우리 집사람은 이제 신랑 전화 만나가지고 이제 시집 와서 이제 이 작업을 하게 됐지 이제. 내가 뭐 시집 잘 왔으니 이런 거다 가지고 안 그랬으면 그럼. 저 이제 4년 차 정도입니다. 네. 직접 해보니까 더 힘들다라는 걸 더 체감하고 있습니다. 생선을 말리는 방법만큼 중요한 게 염장법이랍니다. 이 간이 배야 되기 때문에 한 3시간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게 살이 있기 때문에 깊이까지 이제 간이 골고루 잘 배는 거지. 딱 유독 이제 말리는 생선 중에 명태만 간을 안 하지 다른 고기는 다 그 반건조 생선은 다 간을 해서 말려요. 아이고 이거 잘 말랐네. 이거 요걸로 뭐 찜이랑 해먹지. 아, 너무 좋죠. 자, 가오리도 한 마리 해라. 가오리요. 자. 네. 가오리가 제일 맛있지. 그러지 뭐. 뭐 내가 파는 것도 파는 거지만 우리도 맛있게 좀 먹어봐야지. 없는 솜씨지만 내가 오늘 뭐 확실하게 뭐 해보지 뭐. 그래요. 아들이 외국 나갔을 때 늘 그리워했다는 어머니의 건어찜을 드디어 맛보겠네요. 생선찜 중에서도 부드러운 살결과 최고의 풍미를 자랑하는 게 바로 이 가오리찜. 이제 그거 잡아봐. 이거는 혼자는 못해. 가오리는. 요거는 반만 말려가지고 살짝 쪄서 이제 양념간장 뿌려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경상도 가면 이제 제사상에 상어를 많이 쓰잖아요. 이 동해 쪽은 거의가 가오리를 빠뜨리지 않아요. 전라도 가면 또 홍어 많이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강원도 쪽은 제사상에 꼭 가오리를 써요. 홍어와 가오리는 닮은 꼴인데요. 삭힐수록 맛있는 홍어와 달리 가오리는 찌면 찔수록 연해진답니다. 여기에 어머니의 특제 양념 소스를 곁들이면 금상첨화. 고추를 아낌없이 넣어 칼칼한 맛을 내줍니다. 아이고 잘 익었네. 그죠? 잘 익었죠? 뜨끈뜨끈 하얀 속살이 보기만 해도 참 먹음직스럽죠. 자, 젓가락을 대자마자 톡 하고 터져 나오는 야들야들한 살점. 차례 기다리기가 참 어렵겠는데요. 어때요?
그거 갈갈 녹는 거 녹아. 녹으면서 뒷맛은 쫀득쫀득하고 간도 아주 기가 막히네. 맞아요. 그것도 너무 맛있다. 어릴 때 이제 어머니께서 사실 이 가오리찜이 저에게는 정말 최고의 반찬이었거든요. 저도 오랜만에 먹는데 이제 커서는 이 가오리찜이 제 술안주로도 너무 최고고 지금 살짝 소주가 땡기는데요. 먹는 순간 수증기처럼 입안에서 사라지는 별미입니다. 요즘은 생선을 쪄서 먹는 경우가 드물죠. 찜이 발달했던 건 식재료의 저장이 어려웠던 시절 생선을 말려서 보관했다가 쪄서 먹는 것이 일상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무엇이든 찜이 됐죠. 튀기도 되면 맛있겠다. 그러게요. 이런 걸 생활의 지혜라고 할까요? 젓가락만 있으면 한꺼번에 생선 여러 마리를 찔 수 있습니다. 어이구 잘 쳤다. 맛있게 잘 졌어요. 찜에는 젓가락이 여러모로 요긴하게 쓰입니다. 이 정도면 잘 졌어요. 이제 3분 정도 더 뜸들이면 됩니다. 고명으로도 물론 많이 사용하지만은 또 여기 이제 특유의 또 고기 냄새도 잡아주고 고추가 더 눈도 맛있고 입도 맛있고. 저리 갔네. 볼락이라고도 불리는 열기와 가자미, 코다리, 고등어까지 각기 다른 생선이 한데 담길 수 있는 것도 찜의 매력인데요. 이대로 먹어도 맛있지만 더 색다르게 즐긴답니다. 언니 아빠 이거 살 좀 발려주라. 같이 좀 바릅시다. 응. 좀 크게 발려. 아이고. 응. 아이고 잘하네. 참 이걸 보니까 술이 한 잔 그냥 생각이 나네. 아 이거는 해서 막걸리 먹어야지. 술 한 잔 해야겠다. 저리 갔네. 윤기가 좔좔 흐르는 게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입에 넣기 전에 가벼운 양념을 버무립니다. 집에서 우리 먹을 때는 이제 다시 여기다가 우리 집에서 매실 레기스에다가 이제 마늘 소스 만들어 갖고 이렇게 뿌려 가지고 먹으면은 훨씬 감칠맛이 나요. 생선 요리는 담백하다고 생각하셨나요? 갖가지 양념을 넣는 건 25년 덕장을 돌보면서 생선찜을 즐기다 보니 어느 날 저절로 생긴 비법이랍니다. 잘 쪄낸 생선에 마늘과 매실액이 어우러진 생선 모둠찜. 아무리 배가 불러도 자꾸만 손이 간답니다. 한 반만 잘라서. 찜기에 들어갈 다음 생선은 명태를 반건조한 코다리. 여기 동해안 쪽에 코다리를 제일 건조를 많이 해요. 김장할 때 오래 두고 먹고 삭으면 또 얘가 시원한 맛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코다리를 이 동해안 쪽 사람들은 또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대중적인 코다리 음식은 매콤한 양념을 더한 조림. 너무 좋아서 너무 잘 쪄지겠네. 조림이 양념 맛이라면 증기로 찐 코다리찜은 포실포실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답니다. 찜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수증기가 자욱합니다. 거기다가 양념을 하면 훨씬 더 맛있지. 육수가 되니까. 찜은 찜대로 두고 여기에 콩나물을 곁들입니다. 네,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코다리 국물이 배가지고 생선 국물이 배가지고 훨씬 맛있어. 최고입니다, 최고. 최고예요? 침이 너무 나온다, 침이. 찜이라는 거는 부드러운 맛. 말린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겉이 좀 말랐기 때문에
쪄야 좀 촉촉해져요. 굽는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쪄서 먹으면 영양가도 더 높아지고 거의 많이 쪄 먹어요. 말린 생선찜도 이렇게 다채로울 수 있네요. 오래도록 물리지 않는 건 찜이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은 냄비와 찜기만 있으면 갖가지 요리를 할 수 있지만 예전엔 찜 조리에 꼭 필요한 게 시루였습니다. 항아리와 생김이 비슷하지만 솥 위에 걸기 위해 아랫부분이 넓게 퍼진 모양을 하고 있죠. 시루의 가장 큰 특징은 바닥에 난 구멍입니다. 그 수증기를 골골 오를 수 있도록 그 양 복판의 센터에 크게 뚫어놓고 양 사이에 구멍을 쭉 내놓으면 기가 차게 올라가잖아요. 그 자연의 섭리는 이 자꾸 옆으로 퍼지지. 그래 복판의 그 센터에는 크게 하고 그래 양 사이에는 작게 작은 구멍을 해서 열이 전도되게끔 그렇게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시루에 곡식을 찌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전까지 곡식은 갈아서 익혀 먹어야 했는데요. 시루가 등장하면서 나달을 그대로 조리하게 된 겁니다. 요즘은 시루 보기가 어렵지만 이분들에겐 오래된 옹기 시루가 보물단지랍니다. 깨나무 열어놓으면 고기도 맛이 좋고 기름기도 좀 빠지고 맛있고. 또 삶으면 다 기름 여기 다 빠지거든요. 기름 좀 빠지더라고 그래. 솔레는 잡내 없애라고요. 닭 잡내 없애라고요. 오늘 메뉴는 찜달기입니다. 몸에 좋은 갖은 재료들을 닭 속에 넣고 찌면 이만한 보양식이 없답니다. 오늘 좋은 거 다 들어가네요. 예. 닭에 앉아 없는 모든 앉아 영양분을 더 보충하고 겨울 잘 앉아 날려고 앉아 맛있게 앉아 해가지고. 누가 먹을 건데요? 예, 경로당에 노인 할머니가 드시게. 마지막으로 속에 넣은 재료들이 빠지지 않도록 지프로 묶어줍니다. 쪄놓으면 꼬들꼬들하고 닭도 쪄놓으면 되게 맛있어요. 이렇게 큰 시루에다 뭐 해먹고 이러면 더 힘들지 않아요? 요 큰 시리도 있고 작은 시리도 있고 시리가 하나뿐 다 이거든. 칭치 다 옛날에는 다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이제 큰 건 큰 건데 찌고 작은 건 작은 시리에 찌고 그걸 쳤다니까. 시루를 올리려면 물을 끓일 시루 솥이 필요하죠. 여기 받침입니다. 요 솥에 시루를 딱 맞게 해야 수증기가 앉아 덜 빠지고. 시루에 찔 때는 수증기가 새지 않게 해야 합니다. 수증기가 덜 빠지라고 요거를 딱 덮어주는 거. 시루와 솥 사이 빈틈을 막아주는 시루번까지 붙이면 지혜와 정성이 모인 시루 한 솥. 뜨겁게 쪄냅니다. 시루는 구멍으로 수증기가 올라오는데 이때 응결된 작은 물방울의 열 전도율이 공기에 열을 가했을 때보다 훨씬 높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한꺼번에 익힐 수 있고 빠르게 익혀 맛과 영양을 보존할 수 있죠. 겨울 추위도 거뜬하게 이겨낼 한 끼가 차려졌습니다. 시루는 사라졌지만 요즘도 건강식으로 찜이 주목받는 걸 보면 이 오래된 조리법 속에 담긴 지혜가 참 놀랍습니다. 억수 맛있어요. 기름기 하나도 없습니다. 쫀득쫀득한다니요. 요 보소마. 살이 쫀득쫀득 요 보소 꼬들꼬들하네. 봐라. 물에 삶으면 물에서 영양가가 빠지는데 요건 그대로 찌니까 엄마가 묵가가 찌니까 영양가가 그대로 살아있다니까. 그대로 살아있다니까 닭에. 그래 더 맛있어요. 마음까지 녹이는 밥상입니다. 이번에는 색다른 찜을 찾아 강원도 횡성으로 갑니다.
토실토실 어린 돼지들이 밥 먹기에 바쁜 모양입니다. 밥 달라는 소리조차 낼 틈이 없나 보네요. 사료가 많이 떨어진 거 보니까 얘네들이 밥은 잘 먹고 있는 것 같아. 이거 밥을 잘 먹느냐가 얘네들이 건강하냐의 지표거든. 너무 꽉 차면 안 되고 이 정도로 딱 돼야 돼. 괜찮네. 식사 네. 직접 관리하시는 거예요? 네네.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한 벌써 10년 된 것 같아요. 대기업에 다니던 정수정 씨. 구제역으로 시름에 빠진 아버지를 도우러 왔는데 어느새 10년이 지났답니다. 돼지들이랑 놀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지금. 노는 거예요? 네. 얘네들이 막 이렇게 파는 거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코를 이렇게 만져주면 되게 좋아해요. 한 달 조금 더 넘어가지고요. 아주 새끼 돼지들이에요. 돼지 키우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았는데 머리와 몸을 두루두루 쓰는 일이라 수정 씨 적성에 딱 맞았답니다. 그런가 하면 동생 수인 씨는 적성을 이곳에서 발견했다죠. 언니는 돈사 담당, 동생은 고기 담당이랍니다. 제가 직접 고기 썰어서 판매하고 있고 제가 이거 하려고 식육처리 기능사 자격증도 땄어요. 원래는 뭐 하셨었어요? 원래는 저는 IT 업계에서 서비스 기획하는 일을 했었어요. 지금은 단 15분이면 돼지를 부위별로 발골할 만큼 돼지에 대해 모르는 게 없다죠. 여기 지방층에 기름이 더 잘 빠져나오라고 익는 속도도 빨라지고 그 고기 속까지 양념이 잘 배어들 것 같아요. 삼겹살이나 앞다리를 찜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기름이랑 살코기의 비율도 적당하고 또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정형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찜하면은 빨리 될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양돈업을 했어도 돼지를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손 엄청 많이 뺐어요. 여기. 여기도 베고 그다음에 여기는 아직 좀 덜 붙었어요. 처음에는 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다치기가 더 쉽거든요. 흉터나 버리면 싫잖아요. 자랑스러운데요? 자랑스러워요? 네, 이거 정육인들의 상징. 두 자매의 의기투합이 농장을 살렸다죠. 내가 잘 키웠구나. 이렇게 뿌듯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동생이 저를 막 불러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막 클레임도 하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부위는 가차없이 잘라서 버리더라고요. 제가 막 가슴이 아파요. 로스가 많이 난다며. 어떻게 키운 돼지인데? 아니요. 어떤 일이든 푹 빠져야만 직성이 풀린다니 그 음식 또한 범상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어디에서도 팔지 않는 돼지 족찜을 만들 거랍니다. 고기는 180도 정도에서 가장 맛있는 맛을 내거든요. 겉면에 불순물도 제거해줄 겸 또 겉면에 감칠맛을 올리기 위해서 시어링을 하고 있어요. 바로 찌는 것보다 이렇게 돼지 껍질을 불에 그을리면 맛도 식감도 더 좋아진답니다. 달궈진 맥반석은 물과의 접촉을 막는 채반 역할입니다. 향신료로 양념하는 과정도 돼지 족찜엔 꼭 필요하다네요.
색깔을 내면서 잡내를 제거하는 가루 3개를 바르고 있거든요. 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우선 커피가루, 그다음에 생강차가루, 그다음에 흑설탕 발랐어요. 돼지족은 찌는 데만 좋기 2시간은 걸리는데요. 돌 위에 있으니 오래 두어도 탈 염려가 없답니다. 돼지고기는 여러 식재료 중에서도 주변의 맛과 향을 잘 흡수하는 재료라는데요. 한가득 푹푹 찌고 나면 세상 그 어떤 향도 부럽지 않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아궁이에 불 떼는 건 여전히 아버지의 몫이랍니다. 옛날에도 이렇게 쪄서 드셨어요? 쪄서도 먹고 구워도 먹고 뭐 지금처럼 뭐 비계를 전부 골라내고 먹거나 뭐 이 맛이 있는 부위 없는 부위 가릴 거 없이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었죠 옛날에는. 큰 일이 있을 때는 꼭 한 마리씩 돼지를 잡았다죠. 여러분, 오, 약간 살이 흐물흐물해 보이는 게 되게 익은 것 같으네. 지금은 돼지족을 부속물쯤으로 여기지만 예전엔 이것도 찌고 삶아서 남김없이 먹었습니다. 어떻게 쑥 들어가네. 쑥 들어가고 육즙이 엄청 살아있어. 잘 익었어요? 네, 안에까지 잘 익은 것 같아요. 네, 안에 육즙이 그대로 가둬져 있네요. 야, 엄청 맛있겠다. 육즙이 잘 잘 흐르네, 진짜. 겉은 불향이 맴돌고 안은 촉촉한 돼지 족찜. 양념이 속속들이 배어들어 오래 기다린 만큼 입안이 즐거워진답니다. 정수기 호박 가져왔어. 씻었지? 늙은 호박 한방 삼겹살찜이에요. 이 안에 통삼겹을 넣고 찔 거예요. 고기 담당 수인 씨는 요리 연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 살짝 그렇게 된 거. 온도를 더 높이려고 그러니까 마중물처럼 기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돼지를 알면 알수록 삼겹살을 굽거나 삶는 정도로만 먹기에는 너무 아까웠다죠. 근데 이거 좋다. 그냥 이대로 먹으면 될 것 같아. 각 면을 고르게. 근데 이거 자체로도 진짜 고소한 냄새가 엄청 나요. 약간 퓨전이네요? 네, 약간 퓨전이라고 할 수. 어디서 먹어보지 못한. 잘게 칼집을 낸 삼겹살을 노릇노릇 구운 다음 비벼. 소금, 후추로 밑간을 하고 꿀을 발라줍니다. 이거는 솔직히 맛없으면 반칙 아니야, 이거? 벌집은 기름이 훨씬 잘 빠져나오거든. 돼지와 함께 하면서 뒤늦게 요리에도 눈을 떴답니다. 음식 메뉴는 누가 개발하신 거예요? 제 동생이 계속 연구해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는 우선 이제 고기를 손질하다가 도노처럼 딱 떠올라요. 그리고 저 관련된 영상이나 그런 인터넷도 많이 찾아봐요. 호박 안에 밤과 청란, 대추까지 찜을 위해 한가득 채워줍니다. 가마솥에 폭 안긴 늙은 호박찜. 가마솥이야말로 만능 찜기가 아닐까 싶네요. 무엇이든지 솥 안에 있으면 참 따뜻해집니다.
괜찮아? 괜찮아. 사실 늙은 호박찜 하나만 있어도 든든할 텐데요. 와, 맛있겠다, 그지? 삼겹살을 품은 호박찜이 그 자태를 드러냅니다. 칼이 스치기만 해도 베일 만큼 잘 쪄졌네요. 하나, 둘, 셋. 우와. 와, 예쁘다. 아름답네. 아, 완전 선물 같다, 선물, 그지 않아? 원기 회복에 이만한 음식이 있을까 싶은 한가득 푸짐한 찜이 완성됐습니다. 내가 미나리를 잘라줄 테니까 언니 이제 삼겹살 돌돌 말면 돼. 다 비슷비슷할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맛도 모양도 제각각인 찜. 미나리에 돌돌 싸서 찌면 근사한 요리가 된답니다. 된장이랑 마늘 베이스고요. 거기에다 꿀을 넣어서 약간 단맛을 올려줬어요. 그다음에 통깨, 그 맛술을 넣어가지고 감칠맛을 높여줬어요. 삼겹살을 켜켜이 포갠 알배추찜은 가족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랍니다. 알배추에서 찌면은 채즙이 많이 나오고 또 삼겹살에서 육즙이 나오는데 그게 어우러지면서 약간 환상의 콜라보라고 할까요? 대파와 마늘, 월계수를 넣은 이 물이 고기와 채소를 쪄줄 거랍니다. 조리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알배추찜을 1층에다 놓고 2층에다는 그 위엔 삼겹살 미나리찜. 나무 향이 은은하게 고기에 배서 요리가 훨씬 고급스러워지고 더 맛있어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편백찜기를 많이 활용한답니다. 와, 오, 향기 너무 좋다. 향이 너무 편백나무 좋다. 향이랑. 어디에 찌든 뜨겁게 다시 태어나는 찜. 몰랐던 찜의 세계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찐다는 건 자신이 가진 온기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 뜨거운 온기를 품은 찜 한 소트로 우리의 몸과 마음도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산 넘어 산, 그야말로 첩첩산중에 자리 잡은 강원도 영월 유전마을입니다. 한가로운 농한기에 웬일인지 마을 주민들이 분주합니다. 담굿이라고 옛날에 이거 저 대마 담배 옷 원료가 되는 대마를 삶아가지고 껍질을 뜯기 위해서 가는 게 상굿이거든요. 지금이야 도로가 뚫려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오지 중에 오지였던 옛날에는 옷감 하나 구하기도 어려워서 마을에서는 삼배를 직접 짜 옷을 해 입었다고 하는데요. 그 삼배의 원료인 대마를 찌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 하던 연례 행사가 바로 삼굿입니다. 삼굿의 첫 번째 단계는 장작을 떼서 자갈을 달구는 일. 그냥 숯불에다가 하면은 숯불이 푹 꺼지고 말잖아요. 이거는 바르게 다르면 물을 부으면은 여기서 수증기가 생기는 거지. 뜨거운 자갈에 물을 부으면 큰 온도 차이 때문에 수증기가 발생합니다. 이 수증기가 구덩이 사이에 설치된 연도를 통해 옆 구덩이로 전달되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달구어진 자갈의 온도는 무려 500도가 넘는답니다.
한쪽에선 마을 주민들이 뭔가를 한창 준비합니다. 이게 겨울에는 저기 쑥이 없으니까 이제 이 잣나무를 깔고 뭐 쑥 향이 아주 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쑥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해마를 찔 일이 사라진 요즘은 이렇게 음식을 쪄 함께 나눠 먹는 게 전통이 됐다는데요. 음식이 들어갑니다. 구덩이에 음식이 들어가고 나면 지금부터는 수증기, 즉 김과의 전쟁입니다. 김이 전달되는 연도가 움직이지 않도록 장작으로 고정한 다음 행여 김이 셀까 담요도 덮어주고 그걸로도 모자라 흙으로 사방을 눌러 막아줍니다. 달구어진 자갈 위엔 잣나무를 덮어주는데요. 이거는 그 흙을 덮자면 흙 새지 말으라고. 차가운 흙이 자갈에 직접 닿으면 애써 달군 자갈의 온도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빈틈없이 흙을 꼼꼼히 덮어주고 나면 이제 김을 낼 차례입니다. 동생, 이거 좋아. 진물이요. 진물이요. 물이 들어가자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 뜨거운 김이 솟구칩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한번 화상이죠. 한 600도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너무 물이 세겠다. 조심해 봐. 진물이요. 우리게 사투리로 김을 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짐 나오는 물이라 해서 짐물이요. 그러는 거예요? 네. 자갈에 있는데 거기다 물을 부으면은 수증기가 연도를 통해서 지금 요 김이 모락모락 나죠? 네. 수증기가 일로 다 흘러갑니다. 글로 가고 있네요. 이제. 네, 지금도 가고 있어요. 예. 그거보다 요가 어때 더 뜨거워. 그래서 요거 한 2시간 내지 3시간 있으면 음식이 수증기에 의해서 익어지는 거예요. 쪄지는 거지. 한마디로 구덩이가 찜통이 되는 겁니다. 3시간 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드디어 오매불망 기다리던 삼굿찜이 공개됩니다. 잘 익었어 전부. 아, 잘 익었네. 먹어도 맛있겠는데? 정말 푸짐한데요. 삼굿은 수증기로 쪄내기 때문에 음식이 속까지 촉촉해진답니다. 끝내주는 거야 맛있냐? 여러분 더 맛있어 이거. 근데 나도 잘 익었다. 벌써 너무 잘 익었네. 야, 요거 누구 드릴까? 저요. 입만 벌려 입만. 먹음직스럽게 잘 익었는데요. 몇 킬로인데?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더 따뜻한 겨울입니다. 끝내주게 맛있습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참 대단하죠. 해발 500여 미터의 높고 깊은 산골에 위치한 유전마을. 사방이 산이라 벼농사는 고사하고 겨울이면 끼니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먹거리가 부족했답니다. 그래서 이때면 두부 콩갱이가 값싸게 빠지지 않았죠. 콩갱이요, 콩갱이. 야채도 넣고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두부같이 무슬무슬하게 하는 거예요. 예. 어렵던 시절 어머니들은 지혜를 모아 식구들의 끼니를 챙겼습니다. 지펄 깔아야 짐이 잘 뭐 하루 나와요. 마지막 해봐요. 요 정도로 해가지고 요래 자르고 요거 자르고 여기 찰떡이를 가지고
짐이 작은 거가 그래서 그래. 떡을 만들 땐 김이 올라오는 시루에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집과 천을 깔아 틈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괜찮아. 걸쳐서 해. 가마솥에 시루를 올리고 나면 이번에도 김과의 전쟁이 펼쳐집니다. 솥에 수증기가 새지 않도록 시루번을 꼼꼼히 발라준 다음 한 김이 푹 오를 때까지 불을 떼주면 됩니다. 이제 반죽을 해야겠죠. 여기 방거 뭐 이런 거 안 넣는 거? 찰강냉이 가루. 옛날에 이렇게 옥수수로 떡 해 먹고 밥에도 안 쳐 먹고 또 반찬도 옥수수 이렇게 삶아가지고 반찬도 해요. 여러 가지 해 먹어요.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옥수수는 요모조모 쓰임새가 많죠. 잘 말려두면 밥이 되고 반찬이 되다 보니 배고픈 시절 이만한 효자가 없었답니다. 떡을 찔 때는 시루에 김이 오른 다음 안쳐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반죽과 김의 온도 차이 때문에 떡이 골고루 익질 않는답니다. 김 올라오라고요. 김? 예, 이 김이 올라야 떡이 있지. 찜 요리를 할 땐 김 관리가 아주 중요하죠. 나머지는 가마솥의 몫입니다. 가마솥의 무거운 뚜껑은 시루 안의 압력을 높여 떡이 골고루 익도록 도와준다는데요. 이 가마솥 원리를 이용해 압력솥이 탄생했다죠. 구수하면서도 쫄깃한 찰옥수수 떡입니다. 그 옛날 찰옥수수 떡만큼이나 자주 해먹었던 음식이 있답니다. 이게 돼지 등뼈. 예, 콩갱이 할 때 이건 넣으면 국물이 구수한 게 맛있어요. 쌀이 귀한 산골에서 더 많은 이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양을 늘려 먹는 방법밖에 없었다는데요. 나박하게 썬 감자도 넣고 맷돌에 간 콩물을 넣어 죽처럼 푹 끓여냅니다. 여기에 보양만큼 몸에 좋다는 겨울 냉이까지 아낌없이 넣어줍니다. 딸이 눌어붙거든요. 부르면서. 그러니까 이걸 저어주는 거예요. 부드럽고 담백한 콩갱이는 단백질이 부족한 겨울철 영양식으로도 그만입니다.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먹었던 콩갱이와 찰옥수수 떡이 이제는 별미로 먹는 추억의 음식이 됐습니다. 이 마을에선 음력 정월이면 꼭 해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태만두라고 하는데요. 그걸 좀 서울 같은 데는 이렇게 동그랗게 빚는데 여기는 이제 길쭉하게 그냥 가운데만 요 똑 집어넣는 그런 만두를 빚고 있지. 네. 두꺼운 거는 좀. 설 전날 빚어 정월 대보름까지 두고두고 먹는다는 쇠만두는 어르신들께 새해 인사를 갈 때도 꼭 가져가는 너무 선물이랍니다. 작으면은 아예 안 돼. 하나 아직 크게 할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 만두피를 만드는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여러 개의 반죽을 겹쳐서 꾹 눌러준 다음 손가락으로 돌려가며 얇게 펴줍니다.
밀대로 밀면은 간약에 이제 동그랗게 만들려면 간약에 이렇게 다시 또 주물러서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이거는요. 그게 없고 그냥 손으로 잘만 예쁘게 이렇게 주물러 놓으면은 그냥 하니까 깨끗하고 찌꺼기가 안 나와서 좋아요. 아이디어가 참 좋죠. 이 마을에선 뭐든지 손으로 한다는데요. 돼지고기를 되게 보면 갈아서 다 넣거든요. 근데 이게 씹히는 맛이 좋아서 그냥 썰어서 넣어요.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됐나? 만두소는 생배추에 돼지고기, 당면을 넣고 고춧가루를 넣어 매콤하게 버무려 준비합니다. 이렇게 쇠만두는 빚는 법도 다르다는데요. 새만두는 요걸 찍지 않고 그냥 그렇게 빚어넣더라고요. 이 새만두라는 게 이게 이제 명절 지나면 초하루 되면 이제 농사일이 시작이거든요. 이 시골은. 그래서 이제 이 소만두를 해가지고 소를 미겠대요. 소가 이제 일을 열심히 하라고. 만두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지역에 따라 재료에 따라 그 모습이 다양하게 변해왔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은 쪄서 먹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수증기로 재료를 익히는 찜은 재료의 형태와 맛, 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리법이죠. 밀가루는 물과 직접 닿으면 녹거나 허물어지기 때문에 삶거나 끓이는 것보다는 찌는 것이 가장 안성맞춤의 조리법이었을 겁니다. 불이 발견되면서 인류는 식재료를 익혀 먹기 시작했습니다. 음식 조리의 시작이었죠. 그러다 신석기 시대 시루가 등장하면서 조리법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농경 생활은 유목민의 삶을 땅에 정착하게 했고 부엌이 생기면서 다양한 찜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찜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조선시대 반가의 음식을 연구한다는 조리 기능장 윤옥희 씨를 찾았습니다. 윤옥희 씨가 집안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찜을 보여주겠다는데요. 제사나 명절이면 꼭 상에 올린다는 닭찜입니다. 먼저 간장을 바글바글 끓인 다음 닭을 넣고 앞뒤로 뒤져줍니다. 닭 색깔을 예쁘게 하는 의미도 있고요. 미리 닭에다 간을 배이게 하는 의미도 있고. 그 집안에 따라서 북어를 넣기도 하고 뭐 오징어를 넣기도 하고 또 다른 이게 건어물 같은 걸 또 넣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육류와 해산물이 섞여 있는 찜. 그걸 경상도식 닭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닭과 해산물의 조합이 새로운데요. 깔고 이러면 여기서도 무에서 물이 나오거든요. 자, 이제 닭 넣고 간장에 지진 닭을 다시 넣고 물에 불린 북어와 오징어, 두부 부침까지 넣어 끓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찜과는 사뭇 다르죠. 찜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시루에 찌는 걸 연상하잖아요. 스티밍. 근데 찜이라는 건 일부는 물에 잠기고 내용물이 일부는 그 조미액 속 바깥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부는 삶는 게 되고 일부는 전기에 의해서 익는 게 되는 거예요. 조리 도구가 다양해지면서 찜의 의미가 넓어진 겁니다. 이 닭찜처럼
바득하게 끓여낸 상태의 요리도 찜에 속하게 된 거죠. 아이고 우리 그런데 채연이 잘했네.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잘 쪄진 닭을 다시 석쇠에 올려 구워주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기름이 더 빠지죠. 그리고 향도 더 좋게 하고 우리나라는 뭐 너비아니 이런 게 전부 다 이렇게 직화구이잖아요. 찜에서 구이까지 다시 찜 이제 마지막에 찜 국물을 끼얹어 가지고 속까지 익히는. 담백하면서도 촉촉한 닭에 해산물의 시원한 맛까지 더해진 푸짐한 닭찜입니다. 제철 채소는 훌륭한 찜의 재료죠. 배추가 맛있는 계절이죠. 그래서 이게 겨울철의 채소찜, 겨울철에 먹는 채소찜의 일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시대 찜은 귀한 재료에 조리 과정이 복잡해 주로 반가나 왕실의 상에 올랐답니다. 그래서 명절이나 잔치의 상차림인 교자상의 주요리가 됐죠.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배추찜이 서민들은 맛보기 어려운 고급 요리였던 겁니다. 배추찜은 1939년 반가의 여성이 쓴 조선 요리법에 기록된 요리입니다. 배추쌈에 소고기 육수를 살짝 부어 소가 익도록 끓여주는데요. 달달한 배추와 소고기, 버섯의 쫄깃한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배추찜입니다. 찜하면 돼지고기도 빠질 수 없죠. 표면을 이렇게 신축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안은 무르고 겉은 딱딱하잖아. 어느 정도 익었으니까 맛있는 맛은 바깥으로 안 빠져나오고 나중에 양념이 스며들기 편하게 하는 거예요. 살짝 데쳐낸 돼지고기는 센 불에 다시 한번 구워주는데요. 이렇게 해야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아 풍미가 살아있는 돼지고기찜이 된답니다. 구워낸 돼지고기는 연잎에 싸줍니다. 이렇게 돼지고기 냄새를 연잎 향으로 좀 잡아주자는 거예요. 이제 3년 된 묵은지와 함께 쪄주는데요. 자, 다시마가 없으면 그냥 물을 둘러도 되지만 다시마 국물을 우려서 넣으면 훨씬 더 맛있어요. 이렇게 물 반, 증기 반으로 푹 쪄주면 쫄깃하면서도 육즙이 풍부한 연잎 돼지고기찜이 완성됩니다. 바다 생명도 이 계절 찜으로 조리하면 별미가 됩니다. 바다는 1년 내내 쉬는 법이 없죠. 늘 바쁘지만 가덕도 어부들은 이맘때가 제일 일할 맛이 난답니다.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수록 힘이 세지는 녀석 대구. 대구는 가장 추울 때 제일 맛있답니다. 특히 가덕도 대구는 크고 맛이 좋기로 유명한데요. 어획량이 많진 않지만 조선시대 임금님께 진상했다는 유명세 덕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곤 한답니다. 이래 큰 것은 옛날에 약대으로 썼다고 많이 합니다. 볶음에 해도 진짜 약대일 거 안 같습니까? 아주 큽니다. 안 놈이 몸집이 굵고 보면 뚱뚱하니까. 갓 잡힌 싱싱한 대구를 기다리는 건 안악들과
소금기 가득한 바람입니다. 내장만 제거해 말리면 보관이 간편하기 때문이죠. 찜도 해가 잡수고 찜. 또 이제 마른 대굴 국도 끼라가 먹고 네. 여러 가지 가정에 예. 반찬에 또 입이 크다고 해서 대구랍니다. 생김새는 영 볼품없지만 맛은 일품이라는데요. 말린 대구를 먹는 특별한 방법이 하나 있답니다. 이거 버물러 가지고 양념 연거 대구다가 대구 뱃속에다가 이거로 채서 였습니다. 말린 대구 안에 소를 넣어 채운다니 좀처럼 보지 못했던 조리법인데요. 아따 야무지게 였는다. 이거 배 오마 지구나 야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많이 였는가 이거? 뒤다. 그래도 오마가 눈가에 돼 있겠대. 그러니까 자 씹잡고. 다 채우고 나면 속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잘 묶어줘야 합니다. 대구가 워낙 크다 보니 속 채우는 것도 묶는 것도 만만치가 않네요. 이래 찜어 찜이 가지고 이제 살에도 이제 간이 들어가지. 그래 맛이 들고. 이대로 찜솥에 넣고 찌면 되는데요. 채소를 안에 넣고 찌기 때문에 색다른 맛이 난답니다. 대구는 자체만 이렇게 하면 좀 밍밍한 맛이 나거든요. 그럼 이걸 이제 가진 양념을 해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양념을 첨가를 시켜가지고 그 양념하고 같이 먹는 거거든요. 그런 맛이 이제 더 나는 게 참지. 찜은 음식의 모양과 맛을 그대로 유지해주기 때문에 생선살은 쫄깃하고 채소의 아삭한 식감도 그대로 느낄 수 있답니다. 대구는 대가리 부위에도 구석구석 살이 제법 많습니다. 그냥 버리기는 아깝죠. 이 대구 자체가 크니까 이게 보면 양쪽에 보면 뿔에 살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선은 어르신들 이야기 들으면 대가리가 맛있다잖아요. 머리 부분. 여기가 배 폭살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대구 뻘찜을 할 때는 이 부분이 제일 맛있는 부분이에요. 대가리에서 뱃살까지 맛있는 부위만 골라 볼찜을 만드는데요. 바닥에 콩나물을 깔고 그 위에 생선을 얹습니다. 요거는 미더덕입니다. 이 찜에는 어디라도 미더덕이 들어가야 향이 나고 맛이 있습니다. 찜에는요? 예. 천연 조미료로 불리는 미더덕에 채소를 듬뿍 얹고 특별한 육수까지 더해 맛을 냅니다. 이게 대구 고니 육수입니다. 이게 육수 끈데기 넣지 말고 육수만 이렇게 내서 했습니다. 따로 물은 넣지 않고 채소와 생선의 수분만으로 바삭하게 조리듯 익힙니다. 담백한 대구살에 매콤한 양념이 어우러지면 절로 술 한 잔 생각나죠. 저 약대고 하겠지요. 저거 좋네요. 이 정도 돼야 약대고 되지. 예. 빨리 찾지. 꽉 찼습니다. 아, 일단 됩니다. 자, 봐라 이거. 자, 이제 어이구. 배에서 찜해뒀던 그 알배기 대구입니다. 아따 얘 크다 어이구 크. 크다. 대구가 크다. 자, 얘가 있습니다. 얘 김덩어리. 근데 이거 굽기를 때면 고소한 맛은 많이 납니다. 옛날에는 그 지름이 좀 길어서 저거로 가지고 소도방 있지요. 소도방에다가 그래 또 불불 하면 기름이 나오거든요. 그 기름을 짜가지고 접시에다가 솜 있지요. 그 찜질을 해가 불룩해가 해방되고 났죠. 한 70년이 되지. 그래 현재가. 약대구는 배를 가르지 않고 입 쪽으로 내장을 꺼낸 다음 줄을 꿰어 매달아 둡니다. 아따 무구나 줄 매기도 힘드네. 배 속에는 알만 남겨두는 거죠. 또 한번 주세요. 딱 해. 그리고 한 가지 작업을 더 합니다. 안에 알이
해여나 소금을 엮고 하다가 이래 쏟아질까봐 그래 막고는 배꾸는 막고. 소금만 쳐갖고 그냥 요래 말리면 돼요. 근데 여기 약이 된다고? 배 속에 소금을 넣는 겁니다. 알이 소금에 잘 절여지도록 꾹꾹 눌러 넣고 햇빛에 말립니다. 이제 바람과 시간만이 맛을 내는 유일한 재료입니다. 그렇게 4, 5개월 정도 지나면 숙성이 되면서 바짝 마른 약대구가 되는 거죠. 그 사이 대구알은 진한 검정색을 띠며 적당히 굳었습니다. 소금에 절여서 말렸기 때문에 짠맛이 좀 강한데요. 이때 필요한 게 쌀뜨물입니다. 쌀뜨물이 뭐 이거다 이거. 짜보니까 이제 또 쌀뜨물에 한번 씻어가지고 또 해독되는 그 멘치로. 약대구의 진미는 이 알입니다. 별다른 조리 없이 그대로 먹어도 괜찮지만 맛있게 먹으려면 찜이 제격이죠. 알도 쌀뜨물에 담가 놔야 짠맛과 비린맛을 없앨 수 있습니다. 약대구는 겨우내 부족한 단백질을 채워주고 기력을 회복시켜준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대구가 흔한 시절에도 웬만한 부잣집이 아니면 먹기 힘든 음식이었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면서 약대구의 진미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딱딱하게 굳었던 알도 쫀득한 식감의 알찜이 됩니다. 여기에 고추와 마늘, 파로 양념하면 모양은 계란찜과 비슷하지만 전혀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의 시간을 온몸에 응축시킨 귀한 약대구찜입니다. 요즘은 시루 보기가 어렵지만 이 마을 분들에겐 오래된 옹기 시루가 보물단지랍니다. 나물 넣어놓으면 고기도 맛이 좋고 기름도 좀 빠지고 맛있고 좀 깔면은 다 기름 여기 다 빠지거든요. 기름 좀 빠지더라고 그래. 솔레 잡내 없애라고요. 닭 잡내 없애라고요. 아, 솔향기? 예, 솔향기요. 오늘 메뉴는 찜달기입니다. 몸에 좋은 갖은 재료들을 닭 속에 넣고 찌면 이만한 보양식이 없답니다. 몸에 좋은 건 다 들어가네요. 예, 닭에 앉아 없는 모든 앉아 영양분을 더 보충하고 겨울 잘 앉아 날려고 앉아 맛있게 앉아 해가지고. 누가 먹을 건데요? 예, 경로당에 놓인 할머니들 드시게. 마지막으로 속에 넣은 재료들이 빠지지 않도록 지프로 묶어줍니다. 이게 막 요래가 찌면은 기름 쏙 빠지고 맛있어요. 기름이 쏙 야, 기름 빠져가지고. 쪄놓으면 꼬들꼬들하고 이 닭도 쪄놓으면 되게 맛있어요. 우리 젊었을 적에는 시집 와가지고는 전부 다 쪄가 먹었습니다. 처음 찌지 굽는 거는 그럴 때는 기름도 귀하고 그러니까 전날 쪄가 다 먹었다니까. 이래 큰 시루에다 뭐 해먹고 이러면 더 힘들지 않아요? 요 큰 시리도 있고 작은 시리도 있고 시리가 하나뿐다 이거든. 침치 다 옛날에는 다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이제 큰 건 큰 건데 찌고 작은 건 작은 시리에 찌고 그렇죠. 시루를 올리려면 물을 끓일 시루 솥이 필요하죠. 예, 여기 받침입니다. 요 솥에 시루를 딱 맞게 해야 수증기가 앉아 덜 빠지고. 수증기가 옆으로 새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수증기가 덜 빠지라고 요거를 딱 덮어주는 거예요. 시루와 솥 사이 빈틈을 막아주는 시루번도 붙여줍니다. 하나하나의 정성과 지혜가 모여 시루 한 솥
뜨겁게 쪄냅니다. 시루는 구멍으로 수증기가 올라오는데 이때 응결된 작은 물방울의 열 전도율이 공기에 열을 가했을 때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한꺼번에 익힐 수 있고 빠르게 익혀 맛과 영양을 보존할 수 있답니다. 겨울 추위를 거뜬하게 이겨낼 한 끼가 차려졌습니다. 시루는 사라졌지만 요즘도 건강식으로 찜이 주목받는 걸 보면 이 오래된 조리법 속에 담긴 지혜가 참 놀랍습니다. 맛있다. 아니 없어 맛있어요. 기름기 하나도 없습니다. 쫀득쫀득한다니요. 요 보소마. 살이 쫀득쫀득 요 보소 꼬들꼬들하네 요 봐라. 물에 삶으면 물에서 영양가가 빠지는데 요건 그대로 찌까네 엄마가 무가가 찌까네 영양가가 그대로 살아있다는겨. 그대로 살아있다는겨 닭에. 그 더 맛있어요. 때론 이렇게 찜 하나로 모두가 호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음식 호사를 누리기에 삶은 늘 팍팍했습니다. 한때 전성기를 누렸던 조탄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동굴 있는 데가 한 1000 정도 돼요, 여기가. 예전에는 이 길도 없었는데 아주 산속으로 다니던 데야, 여기가. 눈이 와도 우리 회원들이 김치를 가지러 오자면은 와서 꺼내가지고 이 길로 못 오면은 이고 지고 막 이래 내려가요. 사실 이곳은 한때 금광채굴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김치가 잘 익었는지 열어봐야지 이제. 여기가 금광채굴을 하던 곳인데 폐광된 이후에 김치를 두었답니다. 막 얼었어. 입구에 한 50m 정도는 얼음이 있고 50m만 더 가면 얼음이 없어. 그런데 김치가 어디 있다는 거죠? 동굴이 225m인데 지금 거리가 아직도 못 왔습니다. 여기 또 여기. 동굴 안 온도가 1년 내내 5, 6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김치를 저장하기에 좋답니다. 김치단지 보이네. 아, 이게 다 김치 항아리군요. 몇 년 전부터 보관하기 시작한 김치 항아리가 대략 500개쯤 된답니다. 이 마을 분들 김치는 다 여기에 모여 있다죠.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아, 이게 지금 3년 된 거래요. 떡갈이라고 갈잎이거든요. 네. 예전에 어른들이 이 갈잎을 덮으면은 이게 알칼리성이 있어가지고 김치가 씌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어른들이 이걸 하던 걸 그대로 우리 마을에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냄새 난다. 이 3년 된 김치는 이렇게 까만 빛이 나잖아요. 줄기가 이렇게. 3년 묵은 김치의 맛은 어떨까요? 아, 맛있다. 맛이 잘 들었네. 요 1년짜리는 이렇게 색깔이가 하얘면서 이렇게 줄거리가 이렇게 두껍잖아. 그리고 요거는 3년짜리는 이렇게 껍질이 얇으면서 검은빛이 나지요.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 3년짜리는 찜을 해 먹어야 되고 요 1년짜리는 바로바로 밥상에 올려놔도 됩니다. 1960년대 금광이 폐광되면서 사람들은 하나둘 마을을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들도 허전함을 감출 수는 없었죠. 하지만 요즘은 이 김치 덕에 사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김치 동굴에서 이제 너네 가져왔어요. 김치 가져와면 맛있겠다. 네. 우리 마을 김치 맛있겠네. 묵은지로 찜을 한다는데 돼지고기가 빠지면 섭섭하죠. 돼지고기를 먹기 좋게 한 입 크기로 썰어 묵은지로 돌돌 말아줍니다. 그렇게 싸지 말고 요러 이쁘게 해야지. 이렇게 묵은지에 고기를 말아서 찜을 하면 먹기도 좋고 맛도 더 좋답니다. 고기 좋더니 먹기 좋대. 아니야, 동그해야지. 동굴 속에서 오랫동안 곰사가 쓰니 묵은지 맛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또 가시가 들어갔네.
묵은지는 사고만 맛이 있어야 묵은지지 그지 않으면 맛이 없어. 묵은지가 아니야. 냄비 한가운데 묵은지를 두고 묵은지로 마른 고기를 얹습니다. 김치에서 수분이 나와가지고 찜이 돼요 이게. 모양이 살리면서 이 고기나 김치가 그대로 이렇게 쌓이면서 그대로 있잖아. 그래 찜을 해놓으면은 여기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먹기도 좋고 맛이 그렇게 좋아요. 한 20번쯤 되겠지. 20분? 묵은지만 있으면 다른 양념이나 재료는 필요 없습니다. 밥 한 공기만 있으면 한 끼 뚝딱이죠.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밥 반찬입니다. 찐다는 건 자신이 가진 온기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 그래서 추운 겨울이면 뜨끈뜨끈한 찜이 더 생각나는 거겠죠. 뜨거운 온기를 품은 찜 한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도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이 내려앉은 강원도 산간. 이때면 조탄마을 사람들은 한과 만드느라 끼니 챙길 틈도 없습니다. 옛날부터 이게 전통이 내려오는 게거든요. 네. 옛날에 큰일 칠 때, 결혼식 할 때 요걸 가지를 하면은 가지를 부풀잖아요. 그래서 시집 장가 가갖고 살림은 부풀을 해서 요거를 하는 거예요. 바빠도 한과 덕에 먹고 살만해졌으니 일하는 재미는 있습니다. 아줌이 김치 꺼내러 가자. 알아서 갈게. 김치를 가지러 간다더니 그릇 갖고 가야지. 옷을 챙겨 입고 산을 오릅니다. 이 산에 김치가 있다는 건가요? 아, 돈 걸리는 데가 한 1000 정도 돼요, 여기가. 예전에는 이 길도 없었는데 아주 산속으로 다니던 데야, 여기가. 사실 이곳은 한때 금광채굴로 유명했던 작네. 곳입니다. 하지만 60년대 폐광된 이후 하나둘 사람들이 떠나면서 마을도 기운을 잃기 시작했답니다. 김치가 잘 익었는지 열어봐야지, 이제. 여기가 금광찰구를 하던 곳인데 폐광된 이곳에 김치를 두었답니다. 아, 막 얼었다. 얼었어. 입구에 한 50m 정도는 얼음이 있고 50m만 더 가면 얼음이 없어. 그런데 김치가 어디 있다는 건가요? 조심해요. 동굴이 225m인데 지금 거리가 아직도 못 왔습니다. 저기 6도. 동굴 안 온도가 1년 내내 5, 6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김치를 저장하기 좋답니다. 김치단지 보이네. 이게 다 김치 항아리입니다. 4년 전부터 보관하기 시작해 대략 500개쯤 된다는군요. 김치 찾았어요. 마을 분들 김치는 다 모여 있답니다. 맛있는 냄새 난다. 이 3년 된 김치는 이렇게 까만 빛이 나잖아요. 줄기가 이렇게. 3년이나 됐는데 참 먹음직스러워 보이는군요. 아, 맛있다. 맛이 잘 들었네. 요 1년짜리는 이렇게 색깔이가 하얘면서 이렇게 줄거리가 이렇게 두껍잖아. 그리고 요거는 3년짜리는 이렇게 껍질이 얇으면서 검은 빛이 나지요.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 3년짜리는 찜을 해 먹어야 되고 요 1년짜리는 바로바로 밥상에 올려놔도 됩니다. 깊은 동굴 속에 갇힌 듯 답답했던 마을 사람들도
이 김치 덕에 사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갑시다. 김치 동굴에서 이제 꺼내 가져왔어요. 김치 가져온 거 맛있겠다. 네. 우리 마을 김치 맛있겠네. 3년 된 묵은지로 찜을 한다는데 돼지고기가 빠지면 섭섭하죠. 돼지고기를 먹기 좋게 한 입 크기로 썰어 묵은지로 돌돌 말아줍니다. 그렇게 싸지 말고 요러 이쁘게 해야지 이런 맛이 있거든요. 이렇게 묵은지에 고기를 말아서 찜을 하면 먹기도 좋고 맛도 더 좋다는데요. 동굴 속에서 오랫동안 곰사가 쓰니 묵은지 맛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묵은지는 사고만 맛이 있어야 묵은지지 그지 않으면 맛이 없어. 묵은지가 아니야. 묵은지 한 포기를 냄비 한가운데 넣고 묵은지로 말아놓은 고기를 얹습니다. 김치에서 수분이 나와가지고 찜이 돼요 이게. 모양이 살리면서 이 고기나 김치가 그대로 이렇게 쌓이면서 그대로 있잖아. 그래 찜을 해놓으면은 여기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먹기도 좋고 맛이 그렇게 좋아요. 묵은지만 있으면 다른 양념이나 재료가 필요 없습니다. 밥 한 공기만 있으면 한 끼 뚝딱이죠. 늙은 호박은 떡이나 음식을 만들 때도 쓰지만 속을 파낸 다음 찜 그릇으로도 사용합니다. 호박이 어떤 거는 속에 싹이 막 난다고. 호박이 달려. 이 우러나가지고 찜을 이 안에 물이 하나 생겨. 네. 옛날에 애기 낳고 네. 이다가 굴러가지고 쪄가지고 이제 바람이 좋다고 이거 해먹고 했어. 속이 빈 늙은 호박을 찜 솥에 올립니다. 호박은 안 먹습니다. 그런 역할만 하고 예, 안에 것만 먹습니다. 여기다 이제 꿀을 넣고 약을 넣어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약을 짜는 거야. 호박 안에 생긴 물이 약이 된답니다. 이걸 먹고 입을 덮어서 땀을 내면은 땀이 주르르 나면 애기 낳은 사람이 이렇게 붓잖아요. 부은 부기가 빠지고 병이 나. 그래 이거 두덩거리면 해 먹으면은 그만해 아무 뭐 여는 약이 없어요. 여자들에게 이만한 보양식이 없다네요. 야 맛있겠다 이거. 야 아니 뭐이 불이 퍽퍽 난다 이거. 감자 일 해가지고 갓나이. 여서는 양배추인데 갓나이 쌈 싸가지고 된장 빡빡 찌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싸먹이 옛날 주식이라며. 이래 가지고 먹어야 어린데. 이게 빡빡장입니다. 막장에 달래를 넣고 졸인 건데요. 달큰하게 쪄진 양배추에 감자 하나 올리고 빡빡장 듬뿍 찍어 한 입 먹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한 그릇? 제대로 됐는지. 아 제대로 됐네. 제대로 됐어요. 그거 다 잡숴야지 이거를. 이게 약이야. 다 잡숴야 돼. 아, 내 감기 떨어졌네. 음식 하나로 차갑게 식었던 몸과 마음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시린 겨울 같은 시간들이 오늘도 누군가의 솥 안에서 뜨거워집니다. 찐다는 건 자신이 가진 온기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 그 따뜻한 밥상이 여기에 있습니다.